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시 콜콜입니다. 콜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돈이고요. 저는 성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올해 최고의 화제작인 바로 조커입니다. 조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마블 영화에 입문한 지도 얼마 안 됐고 DC 영화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커는 뭔가 그 할로윈데이에 등장하는 캐릭터 혹은 할리퀸의 남자친구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성현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히어로 영화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DC고 마블이고 가릴 거 없이 뭐 찾아보는 편이고요. 좀 잡다한 것도 좀 알고 있죠. 네, 그런. 그러면 성현님이 조커에 대해서 좀 기본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죠? 배트맨의 빌런 중에 하나인 조커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영화예요. 악당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영화라는 점에서 굉장히 일반 히어로 영화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감독은 토드 필립스 네, 감독이고, 맞아요. 주연은 호아킨 피닉스 주연입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커 추천드려요.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 잔인성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 조커의 연출력이나 뛰어난 연기력이 분명히 이 잔인성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딥다크함이 있긴 하지만 정말 보셔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영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영화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혹시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영화를 보시고 나서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주의. 스포주의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영화에 대해서 딱 보고 나왔잖아요. 네. 한 줄 평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 조커는 악당을 이해하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되는 영화다. 이렇게 네. 딱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데 어쨌든 조커는 살인자예요. 살인자인데 이 살인자의 마음을 내가 어느새 이해하고 있고 되게 공감하고 있고 그런 나를 발견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 영화 자체가. 내가 악당을 이해하게 만들고 있네. 괜찮은데 설득력 뭔가 있다. 설득력 네.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성현님은요? 저는 조커가 영화화 된다고 했을 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기대보다는. 물론 기대도 되지만 좀 걱정이 많이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최근 영화화 됐던 DC의 영화들이 좀 재미보다는 실망스러웠나요? 예, 좀 내용이 많이 실망스러웠거든요. 뭐 흥행적으로는 성공한 영화들도 간혹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많이 호평을 받았던 영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조커도 좀 그 전례를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인상 깊었다. 재미있었다라는 말보다는 인상 깊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면 우리 조커 영화 보고 좀 각자 인상 깊었던 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부터 말하자면 저는 독립영화적인 연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뭐 독립영화, 예술영화 이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면 어떤 한 사람의 삶을 굉장히 밀착해서 가까이서 따라가거든요. 근데 조커는 히어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다 관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되게 내 스타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약간 훔쳐보고 이런 거 네, 좋아하시나요? 관은 아니에요 전혀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고 그쪽 취향이시구나. 아닙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이 음악적인 연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조커가 살인을 저지르고 굉장히 그 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기괴한 춤으로 막 표현을 해요. 근데 그때 첼로 선율이 깔리거든요. 근데 이 조커의 감정과 이 첼로 선율이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재즈 음악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영화의 끝 부분 정도에서 That's life 아닌데? That's life 모르겠는데요. 한번 좀 더 불러주시죠. 아무튼 That's life. That's life라는 그 재즈 음악이 나오는데 그 히어로 영화에서 빰빠바밤빰 막 이런 웅장한 음악이 마블 아니라 어벤져스를 취소. 어쨌든 웅장한 음악이 아니라 재즈 선율이 깔리니까 너무너무 저는 이 영화가 되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거기다가
되게 뻔한 권선징악의 구조가 아니라 그냥 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세히 관찰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좋았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독립 영화 스타일의 연출, 두 번째로는 재즈와 첼로 선율이 있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권선징악의 구조를 탈피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인상 깊은 거였어요. 저는 첫 번째로 확실한 악당이면서도 거부감이 들지 않는 뭔가 동정하게 만들고 저럴 수 있겠다라고 되게 설득력 네, 있게. 설득력 있게 그려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연출적으로나 연기적으로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두 번째로는 뭐 설정들이 작은 설정들이 전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어떤 설정들을 말하는 거? 아서플렉이 화나면 어떻죠? 뭔가 화나면 감정적으로 엄청 웃죠. 막. 예, 엄청 웃습니다.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죠. 예, 정신적으로 이제 뭔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웃음으로써 감정을 표현하는데 맞아. 우리 조커 보면 어떻죠? 광대 분장 웃고 있잖아요 항상. 네. 예, 그 두 개를 연결지어서 뭔가 새로운 그런 설정을 만들어낸 게 되게 인상 깊고 또 아이러닉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웃을 수밖에 없는 아서플렉의 뭔가 그런 아이러닉한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준다는 게 되게 네네네. 또 한 가지 좀 재미있었던 게 조커는 배트맨과는 천적이죠.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또 이 영화에서도 배트맨이 등장을 했다는 게 뭐 배트맨으로서는 아니지만 우리 브루스 웨인으로서 등장을 네. 했다는 게 아가 배트맨, 아이 네, 배트맨이 등장하죠. 아이 배트맨으로 등장을 했고 또 조커의 그 각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토마스 웨인과 관련돼 있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그러한 설정들을 잘 짰다는 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 토마스 웨인의 뭔가 숨겨진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묘해요.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지어놨고 네, 네. 그게 또 그 한쪽에서는 조커가 탄생할 때 또 다른 쪽에서는 이 토마스 웨인의 죽음을 본 배트맨이 탄생하죠. 네, 배트맨으로서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조커로부터 일어난 맞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죠. 네, 배트맨 이 세계에서의 배트맨은 조커를 더욱더 싫어하고 증오하겠죠. 증오하겠죠. 왜냐면은 자신의 아버지가 조커로서 그러니까 조커로서 일어나는 뭔가 인해서, 반동이나 예, 시위 그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예, 죽었기 돌아가셨어요. 때문에 이게 원래 DC 영화에서는 잘 안 나오는 좀 잘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저스티스 리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물들 간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쌓아놓지 못하고 인물들을 등장시켰어요. 생뚱맞게 갑자기 아쿠아맨이 등장하고. 근데 이번에는 뭔가 네. 입체적으로 쌓았다 네, 잘 뭔가 잘 그런 스토리를. 스토리를 잘 쌓아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네. 그럼 저는 이런 거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 조커 상영관에 총기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성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는 그 콜로라도 총기 난사 사건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미 선례가 있었죠. 네, 선례가. 2012년에. 네, 다크나이트 라이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연출했던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개봉을 했을 때 자신을 조커라고 지칭한 한 범죄자에 의해서 총기 난사 사건이 극장에서, 심지어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극장에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도 조커를 주제로 한 영화이고 또 내용적으로도 많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우려가 좀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내용적으로 이게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조커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특히 머레이 살인 엄청 유명한 사회자로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분을 살해하고 나서 이 조커가 우상이 돼요. 조커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층들이 뭔가 고담시에서 시위를 일으키고 조커가 되게 영웅이 돼가지고 막 차 위에 올라가서 서 있고 네. 사람들은 막 조커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되게 다 들떠 있죠. 그래서 자칫하다가 지금 영화가 폭력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영화가 이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커랑 비슷한 입장, 사회에서 소외되고 막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도 조커와 같이 극단적인 행위를 하면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지 몰라 라는 이런 뭔가 환상이나 망상 혹은 착각에 둘러싸일 수도 있다라는 조금 위험성이 느껴졌어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첫 번째로는 영화 연출적으로 조커를 너무 가까이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관객들과 조커가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체감상. 느낌을 받아요. 조커가 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었는데 좀 짠해. 짠한데 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에 조커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분장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에서 약간 멋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뭔가 통쾌했어요. 멋있고 카타르시스가 올라오는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맨날 이렇게 저도. 등이 굽어 있고 막 이렇게 한쪽에 막 억압받고. 억압받고 막 숨어 있었던 예. 사람이 뭔가 되게 당당하게 차려입고 탁 계단을 내려오는데 거기서 관객들은 다 와 대박. 저도 와라는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뭔가 되게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어떤 이 관객 입장에서는 조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점차 고조되면서 그 연민의 감정이 어떤 나와 조커 사이의 일체화까지 끌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랑 아마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연민의 감정에서 일체화, 그리고 그게 뭔가 범죄의 정당화까지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조커에 대한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총평, 인상 깊은 장면들 이야기해봤고, 또 우방범죄 우려에 대한 저희의 간단한 생각도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조커를 다뤘고요. 다음에는 그림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서툴고 어색하고 이렇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시 콜콜 안녕.